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진석 작가입니다. 네, 학교 선거 시즌이라서인지 많은 학생들이 저희 유튜브에 문의 댓글을 달아주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그러한 질문들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아이디 최전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고등학교 2학년 부회장에 나가는데 공약이 휴대전화 자율화, 시험기간 체육복 등하교, 교실 내 방향제 배치인데 연설문에 어떻게 녹여낼지 갑갑합니다. 부디 도와주세요 라고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먼저 교실 내 방향제 배치는 충분히 학교 예산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들도 크게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연설문에 녹아내린다면 냄새가 사람에게 주는 영향을 이야기해서 전할 수 있겠지요. 예컨대 라벤더 향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머리를 맑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가 학습을 함에 있어서 시청각과 더불어 후각적인 환경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놓칠 수 있는 부분까지 신경 쓸 수 있는 부회장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지요. 꼭 라벤더 향이 아니라도 그것은 본인이 보시고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만약 원고를 더 길게 하고 싶다면 청각과 후각, 그리고 시각, 미각 이런 것으로 전체적인 틀을 구성해봐도 좋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도 참 중요하잖아요. 청각적으로 학교 옆에서 공사를 한다거나 시각적으로 혐오 조형물이 학교 안에 있다거나 후각적으로는 교실 안에 아주 지독한 냄새가 나거나 미각적으로 또 학교 급식에 또 문제가 있거나 이런 문제들은 학습 환경에 매우 영향을 주겠지요. 만약 웃기고 싶다면 냄새의 주체가 나라는 것을 토대로 원고를 작성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냄새와 공존하고 있습니다. 입냄새, 발냄새, 땀냄새, 똥방구 냄새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의 뇌에 주는 영향은 상당합니다. 우리 학교에서 그러한 냄새를 풍기는 주범은 바로 접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때까지 많이 풍기고 다녔습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으니 제가 만약 당선된다면 여러분들의 후각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방향제를 설치하겠습니다. 네, 물론 깨끗이 씻고 다니겠습니다. 네, 뭐 대충 이런 형태로 가도 될 텐데요. 만약 이게 주체가 내가 아닌 남이 된다면 매우 부적절한 연설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반에 누가 그런 냄새가 나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친구가 있다면 고통스러우시죠? 방향제로 서로 윈윈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뭔가 모르게 뒤가 좀 찝찝합니다. 누군가를 비난해서 웃음을 유발하거나 원고가 진행되니까요. 그래서 냄새의 주체가 남이 아닌 내가 되어라가 아주 핵심적인 포인트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냄새가 안 나더라도 괜찮아요. 방향제는 설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남에게 상처를 주기 싫어서 내가 스스로 그 불덩어리 안에 그렇게 들어가는 거니까요. 불구덩이 안에요. 다시 한번 좀 말이 약간 횡설수설했는데 정리하면 방향제는 꼭 설치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내가 남에게 상처를 주기는 싫어요. 그래서 내가 그 냄새 난다 이런 것들은 그 당사자가 내다 나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내가 스스로 그 불구덩이 안에 이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만약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냄새 나는 사람으로만 지키겠지요. 어떤 학생이 야 냄새 나는 사람이 부회장 후보 되면 안 돼. 다른 학교 학생들도 우리 다 냄새 나는 그런 학생인 줄 알아. 그렇게 생각하면은 아주 무거울 겁니다. 본인이 감당할 수 있으면 괜찮지만 선거는 떨어지고 또 냄새나는 학생으로 찍히고 그럼 상당히 곤혹스럽겠지요. 네, 지나가던 친구들이 안 그래도 선거까지 떨어졌는데 야 냄새 대망 이러면서 지나가면 생각만 해도 네, 하지만 정치를 한번 해보겠다, 리더가 되어보겠다 이런 학생이라면 그런 것쯤은 충분히 또 감당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유머는 웃기면 그냥 한번 웃는 거지만 불발하면 역적이 된다.
그래서 웃기는 것은 본인이 알아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네, 시험 기간 체육복 등하교. 사실 이거는 긴가민가 해요. 왜 그러냐면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될 것 같기도 한 것은 시험 기간에 한해서만 그렇게 허용한다는 것이잖아요.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또 최상의 컨디션을 위해서 그 기간만 편한 복장으로 열어달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바람이 있다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또 학교에 어떤 선생님이 계시냐에 따라서도 많이 좌우될 것 같거든요. 만약 저 같으면은 오케이 할 텐데 저 같은 생각만 가진 선생님이 다 있는 것은 또 아닐 테니까요. 그렇다면 원고에 이렇게 녹여내려면은 대략 이렇게 한번 구성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학생 신부님을 나타내고 규율적인 모습을 반영하기 위해 교복을 입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수학여행을 가거나 소풍을 갈 때는 편한 복장을 입고 갑니다. 왜냐하면 그때에는 교복보다 일상복이 더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밤새도록 공부하는 시험 기간 중 체육복 등하교를 실시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교장 선생님과 대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기간 중 복장에 쓰는 신경을 줄이고 여러분들이 공부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내겠습니다. 만약 학교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일주일마다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서 공손하고 예의 있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고 교장 선생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SNS 등을 통해 매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 공약을 제시한 제 득표율이 높아질수록 학교에 반영되는 힘은 커질 것입니다. 네, 이런 형태로 진행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약간 강성이죠. 약간 강하죠. 네, 학교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많은 학생들이 말도 안 되는 공약을 들고 나왔다가 당선되면 나 몰라라 이렇게 할 텐데 자신의 공약에 대해서 이렇게 책임감 있어 보이는 장점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참고만 하라는 것이고요. 조금 순화시키고 싶으면 시험 기간 중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체육복 등교를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입니다. 여기서 팁을 한 개 드리자면 무언가를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혹은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00% 확실한 것은 하겠습니다 라고 해도 되는데 불확실한 것은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더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추진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기 위해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나중에라도 설명해 나갈 수 있으니까요. 하겠습니다 하고 안 해버리면 거짓말쟁이가 되는데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한 것은 상대가 거짓말했다 비난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공약을 건 자신도 확신하기가 어렵지만 노력해서 이루어내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추진이라는 표현을 써도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휴대전화 자율화입니다. 이걸 왜 마지막에 넣었냐면 잘못하면 선심성 공약이 될 수 있어요. 가능성 없는 것을 순간적인 인기를 끌기 위해서 가지고 왔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고요. 만약 당선되어도 안 지킨다면 후폭풍이 있겠죠. 휴대전화 자율화 때문에 뽑았는데 안 지켰다고요. 만약 토론하는 학교 같으면 더욱 힘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학교에서 왜 휴대폰 사용을 금지시키는지 진단하고 가야 할 것이에요. 저도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강연 활동을 하지만 학생들의 손에 휴대폰이 쥐어져 있는 순간 벨소리가 나서 수업 흐름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조심하려고 해도 수백 명의 학생이 다 들고 있다 보면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혹은 일부 학생들은 아예 수업에 관심이 없이 휴대폰만 보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렇게 되면 초중학교 같은 경우 우리나라 의무교육을 받아야 할 명분이 침해되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일단 있다고 보고요. 만약 휴대폰을 가지고 있어서 장점이 있다면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이 쉬는 시간이라도 빨리 신고하거나 증거를 잡을 수 있는 것, 혹은 매번 또 거두었다, 휴대폰을 안 거두었다 이렇게 안 해도 되니까 편의성이 있겠죠. 또 휴식 시간에 또 즐기는 오락성,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장단점도 어느 정도 공존한다고 보여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수업 중 사용하는 것과 그리고 벨소리로 수업을 방해하는 것에 대한 대안을 함께 마련해야 된다고 판단되고요. 그렇게 이야기해 나가야지만 학생들도 납득하고 또 학교에서도 실질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무쪼록 이건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도 원고를 작성한다면 학생들의 자율성 존중과 수업 중 미사용 원칙을 분명하게 녹여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대략적으로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최대한의 자율성을 존중받는 학교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유 안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공약은 휴대폰 사용 자율화입니다. 물론 이 공약 안에 우리는 많은 책임이 따릅니다. 휴대폰 사용으로 수업 분위기를 저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원칙, 그리고 신뢰가 이끌어 현실로 이루어낼 것입니다. 불가능한 공약이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최소한의 하루 이틀 정도라도 휴대폰을 걷지 않고 생활해보고 만약 그것이 괜찮다라고 선생님들도 학생들도 판단되는 순간이 온다면 휴대폰 자율화는 더 이상 허무한 공약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선생님과 학생 간에 그 신뢰의 초석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한 발 한 발 학교와 조율해 나간다면 학교와 조율해 나가며 접근해 보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만들 수는 있을 겁니다. 휴대폰 자율화, 제가 교장 선생님이라고 하더라도 방향제나 체육복은 어떻게 뭐 해볼 만할 텐데 휴대폰 자율화는 쉽지만은 않은 결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무쪼록 최전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좋은 리더가 되시길 응원합니다. 하하하하 감사합니다.